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김선범, 윤수환, 윤호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해결 방안을 발표한 뒤 토론 주제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반면 71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대에서 30대 남녀 8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산업 일자리 변화 인식 조사를 한 결과 83%가 미래산업 사회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안 좋은 전망과 인식이 생긴 배경은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탈산업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중간 일자리 감소입니다. 자동화 기술에 의해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주로 중간 일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기기가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 일자리의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의미가 줄었고 이는 점차적으로 일자리 감소의 문제를 증폭한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자리의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하위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 빈부격차량 증가로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위 일자리 감소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훨씬 더 효율성 높은 기계를 쓰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대체한다면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기계보다 빠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단순하고 빠른 작업을 기계들로 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위 계층의 실직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는 처음 설명한 하위 일자리 감소로부터 이어지는 연쇄적 현상입니다. 하위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국내외의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해 경제의 순환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생산된 재화를 소비할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안정성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높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치열한 취업 경쟁 때문에 하위 계층에서 전체적인 임금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부닥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되는 물건을 살 사람이 거의 없고 기업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져 디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져 하위 계층의 빈곤도는 계속 상승하고 상위 계층의 자산은 계속 증가해 빈부격차량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현상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점에서 이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일자리 판도가 바뀌는 현상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산업혁명 과정에서 농민과 수공업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아 한 차례의 실업이 있었고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공장 노동자들의 실업도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을 예로 들어보자면 농업기계화와 산업화로 인해 농사의 직접적인 일을 하는 농부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농업의 기계화에 필요한 트랙터를 만드는 트랙터 공장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재배 가능한 종자 생산 등과 같이 간접적인 일자리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현 세대의 곧 다가올 미래를 더 빛낼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AI의 도래와 함께 찾아온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의 촉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단연컨대 AI와 일자리의 상생, 즉 협업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사생이 걸린 사람들도 있고 AI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협업이라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힘들 수 있으나 4차 산업시대가 열리고 유비쿼터스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 AI가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협조는 요구가 아닌 필요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AI가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수치상의 결과로만 본다면 AI의 영향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관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신산업과 현존하지 않는 다양한 직업군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인류의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종 간 이동이나 업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인식도 물론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감성과 공감 능력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개편입니다. 많은 직업이 AI 자동화에 밀려 없어지면서 많은 시민이 실업 위기에 몰리고 AI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지는 전망이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AI 격변기에 다수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이 최대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과 교육 등 사회 기반을 미리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와 관련해 최대 과제는 재직자 교육입니다. AI 자동화 업무가 확대될 때 관련 분야 종사자가 빨리 지식을 배워 새 유명 직업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불안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기본소득 또한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실업 위협과 임금 양극화에 대한 효과적 안정망이라는 의견과 같이 경제를 왜곡하고 노동 의지를 꺾는다는 반론이 팽팽한 만큼 사회 각계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토론 주제는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입니다. 이로써 AI로 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범하고와 윤호영하고는 PPT를 만들고 자료 조사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저는 발표와 대본을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